5천만 원으로 2억을 벌고 시작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에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죠. 이번에도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5천만 원으로 내가 원하는 수도권에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2억은 더 싸게 말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시드 5천만 원으로 최소 2억은 벌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와 재개발을 메인으로 투자하고 있는 김종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면 뭘 많이 하시죠? 보통은 아파트 갭 투자로 많이들 시작하실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갭 투자가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노도강과 금관구는 서울 내에서도 하급지로 인식되는 곳이죠. 그런 곳들의 아파트들조차도 3억 5천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3억에서 4억을 모은다는 것 자체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정말 열심히 3억에서 4억을 모아서 이곳들에 갭 투자를 한다면 드디어 내 집 마련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걸까요? 아니죠. 결국에는 이걸로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런 집에 실제로 입주를 해서 살기 위해 갭 투자를 수단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성공을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내 집 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3억 5천이라는 돈을 모아서 갭 투자를 하기만 하면 돈을 무조건 버는 걸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갭 투자는 나의 자본보다 훨씬 더 큰 전세금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인데요. 그렇기에 집값이 오르면 내 작은 투자금으로도 상승분의 전체를 취하는 그런 투자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철수가 미아동 두산이브 트레지움을 2019년 5월에 5억 9천이라는 금액에 갭 2억 3천에 샀다고 할게요. 그리고 21년도 8월에 매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2억 2,800만 원을 투자해서 4억 5,500만 원이라는 큰 수익을 보면서 200%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네요. 반면에 그 당시 전세입자는 단 한 푼도 벌지 못했고 철수는 전세입자의 돈을 활용해서 상승분의 전액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갭 투자의 원리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때 상승을 한 게 아니라 30% 가까이 하락을 했다면 과연 어떤 상황을 맞이를 했을까요? 아마 매매가는 4억 1,300 정도로 조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20%에서 30% 정도의 조정은 종종 있어 왔기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0%의 조정을 받았을 때 철수의 자산은 기존 전세가를 제외하고 나니 거의 5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갭 투자의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요. 갭 투자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절대 아니라 반드시 집값이 올라가야만 한다는 무서운 전제가 있는 게 바로 갭 투자입니다. 집값이 내려갈 경우에는요, 순식간에 내 돈 모두가 날아가는 게 갭 투자예요. 내 전 재산을 넣고 투자하는데 항상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항상 오르기만을 기대하는 투자 정말 괜찮으신가요? 내 집 마련은 하고 싶고 이런 갭 투자는 무섭고 그래서 모두가 청약만 정말 못 빠지게 기다립니다. 다들 이런 로또 청약을 기다리면서 무주택자를 유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청약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바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당첨만 되면 최소 2억에서 3억을 벌고 시작하니까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한 청약 가점도 청약 조건도 부합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청약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청약을 넣고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가점이 없어도 바로 할 수 있는 로또 청약 같은 그런 투자를 말씀드려 볼 거예요.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조합원 입주권 투자입니다. 입주권이란 재개발 사업 조합원의 권리를 사오는 건데요. 아파트를 지을 때 서울 같은 곳은 추가로 지을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그 조합원들이 해당 아파트의 가장 좋은 층과 좋은 동을 미리 선점을 해 가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남은 물량에 대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일반 분양입니다. 이게 바로 청약으로 나오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은 또 좋은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싸다고 하는 청약보다도 15%나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내부 옵션이나 발코니 확장 역시 무료로 해주고요. 그리고 RR까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게 바로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권 투자는 이미 많은 분들이 해오고 계셨고요.
이걸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재개발 입주권은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공식을 확실히 숙지만 하신다면 5천만 원으로 2억을 벌고 시작할 수 있는 투자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5천만 원으로 2억을 벌고 시작하는 그 투자의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고 무슨 뜻인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공식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어떤 걸 보고 가격이 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바로 주변 아파트 시세와 현재 일반 분양가의 가격을 비교해서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권 투자 역시 완벽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약간 용어가 다를 뿐이고 조금 더 복잡할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실제로 이 아파트를 우리가 얼마에 사오는 거냐 이것뿐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총 매가라고 부를 거예요. 총 매가를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표를 다시 펼쳐놓고 하나하나 해석해 드려 볼게요. 먼저 우리가 부동산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 매매가는요, 바로 감정가와 P를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P란 실제 내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보다 얼마나 더 비싸게 사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매가에서 감정가를 뺀 게 바로 프리미엄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에 감정평가를 나온 물건을 10억 7천에 사게 되는 거니 프리미엄만 거의 9억이 되는 셈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총 매매가가 되는데요. 바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과 조합원 분양가를 더한 총 비용 14억 2,100이 총 매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6구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14억 2,100만 원에 사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총 매가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 진짜 5천만 원으로 2억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역을 찾으러 가볼까요? 사실 방금 예시로 들어드린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미 누구나 모두가 잘 아는 구역이고 저곳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곳은 사실 돈 벌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총매가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저기에 들어가려고 이미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버는 핵심은 지금 별로 선호되지 않는 곳 중 천지개벽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온 곳은 바로 파주시 금촌동이라는 곳이에요. 사실 금촌동이라는 곳 자체는 파주시 내에서도 구도심으로 현재 파주시 행정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거지로서 선호되는 입지는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가 금촌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천지개벽이라는 그 키워드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곳은 금촌 새마을지구라는 곳인데요. 이미 철거가 거의 80% 정도 진행이 돼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곳입니다. 총 2,583세대의 1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롯데건설과 중흥건설이 시공할 예정이에요. 내년에 이곳이 착공이 진행이 된다면 28년에는 아마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경의중앙선 금촌역과 정문이 1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초역세권의 초품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GTX-A가 개통된다면 금촌역에서는 대곡역의 환승을 통해서 서울역까지 거의 30분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곳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개발 전에 새마을지구를 가보면요,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집들과 수풀이 우거진 그런 느낌의 버려진 땅 수준의 구역이에요. 금촌이 파주의 구시가지로 지금은 그렇게 인식이 좋은 동네는 절대 아니지만 이곳에 2,500세대급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천지개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에 위치한 이 단지를 볼 때 과거의 모습이 전혀 떠오르지 않겠죠.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올 시 이곳이 현재 6,20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요. 여기에 3,000세대 정도가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 금촌역 쪽으로는 9,000세대 이상의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항아리 상권으로서 상당히 주거 만족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촌역 건너편과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천지개벽이 될 동네의 아파트를 얼마라면 사오고 싶으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식을 활용해서 이곳의 아파트를 지금 얼마에 사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임장을 통해 찾은 매물들이고요. 여기서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렴해서 제가 매수를 검토했던 매물 2개를 통해 이 아파트를 얼마에 사올 수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네, 먼저 조합원 분양권은 지금 3억 3,7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모두 8사를 받는 매물들이고요. 먼저 매물 1번부터 말씀드리면 감정가 5,050만 원에 8사를 신청했고요. P 1,450,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6,50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매물의 총 매매가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매물의 총 매매가는 조합원 분양가 3억 3,700만 원에 P 1,450만 원을 더해서
3억 5,150만 원이 됩니다. 정말 저렴하죠. 그리고 두 번째 매물도 한번 볼게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180만 원에 8사를 신청했고요. 피가 4,210만 원이 붙어 있어서 초기 투자금은 4,390만 원밖에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매물의 총 매매가도 한번 구해보면요. 조합원 3억 3,700에 프리미엄 4,210만 원을 더해서 3억 7,910만 원이 됩니다. 2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피가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초기 투자금이 5천만 원도 되지 않는 굉장히 저렴한 물건이어서 매력이고요. 위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아래 매물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프리미엄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총 매매가가 3억 5천밖에 되지 않는 두 개의 다른 매력 포인트를 가진 그런 두 개의 물건이었고요. 이렇게 총 매매가를 구해보았습니다. 투자금 4,400에서 6,500으로도 3억 중후반이면 수도권의 대단지 아파트를 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구한 우리 물건을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싸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물건지 주변에는 저희 물건과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가 없다는 건데요. 가격을 비교할 만한 적절한 비교 대상을 찾는 게 바로 이 투자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물건인 새마을지구랑 거리가 조금은 있지만 운정 쪽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잡아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갭 투자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연식과 세대수, 커뮤니티, 시공사, 인프라 이 정도를 비교를 하면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이에 대한 가격 비교는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와닿는 결과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는 5억 5천 정도의 적정 가격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촌에 위치한 2028년에 5억 5천이 될 아파트를 지금 시점에 3억 5천에 미리 사두는 그런 투자입니다. 5천이 안 되는 소액 투자로 2억 가까이 저렴하게 사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매입을 했는데 만약에 주변의 아파트의 시세가 1억에서 2억 정도 올라간다면 4,400의 투자로 3억, 4억 버는 투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내가 가진 돈에 맞는 투자처를 찾아서 큰 돈을 벌고 안전하게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보다도 더 좋은 구역과 더 좋은 매물 분명히 찾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보여드린 구역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투자에 추천을 드렸던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구역과 더 좋은 매물 분명히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관심 있는 지역들 다 분석해 보시고 정말 싼 구역들 찾아서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하기에 앞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게 시간인지 아니면 돈인지, 대부분의 분들은 돈보다는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초보분들이 대부분 크게 실수하는 게 시간을 내 편이 아닌 적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적으로 두어 시간에게 쫓기는 투자가 아닌 시간이 자산을 벌어다주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초보 시절에는 시드가 부족하니 단타를 정말 많이 선호했고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 건의 단타를 성공하면서도 결국 한 건의 실수만으로 여러 건에서 벌었던 모든 금액을 잃게 되더라고요. 결국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은 잠깐의 시세 차익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좋아질 곳을 선점해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새겨보시고 앞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역들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에서 보다 더 상세하고 돈 되는 이야기를 전달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